자, 정지가속 3초. 지금 포니 45, 아이오닉 5는 3초 모델은 거의 양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5초대의 그 버전만 나오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자꾸 3초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5초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5초 빠르지. 네, 5초도 300마력 중후반이 돼야 뽑을 수 있는 속도인데 자꾸 3초 하니까 5초가 되게 느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3초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 한 요맘때였죠. 기아에서 새로 나오는 전기차가 타이칸을 잡겠다.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댓글에 아주 타이칸? 그냥 포르쉐도 아니고 타이칸 막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는데 뚜껑이 슬슬 까지면서 느껴지는 게 퍼포먼스 스펙상으로는 잡을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차가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나서 지금 3월 공개 확정이라고 지금 기사가 확정이네요. 떴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시는 7월이래요. 뭐 7월이어도 3월부터 저걸 볼 수 있다는 게 요거는 뭐 기아차, 누가 봐도 기아차 같은 저건 그냥 왠지 그냥 대충 봐도 저건 기아에서 디자인했을 것 같아. 거의 양산형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라이트도 쨍쨍한 게 들어가 있고 그죠.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주행거리 500km 때문에 화제가 됐죠. 근데 달리는 게 3초.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로백 기준으로 3초는 아니고요. 3초대. 너무 단정 지으시네요. 3초는 아닙니다. 3초 플랫이 아니라 3점 한 그렇죠. 중반 정도. 근데 솔직히 후반에 들어와도 굉장히 빠른 차니까요. 해외 기사 기준으로는 한 3초 중반, 3점 한 4, 5초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의외긴 한데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HDA2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확실한 거는 라이다는 탑재가 안 되겠네요. 2니까 안 되는 거죠. 탑재할 필요가 없죠. 2에 굳이 라이다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오늘 7월 출시된다고 이렇게 기사에는 적어졌는데 그러니까 3월에 공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식 출시가 아니더라도 미디어 행사라든지 시승차, 그 다음에 전시차들 시제품을 양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했던 보조금 기준으로 상위 트림은 6천만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이 기사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5초대 차량이 딱 100% 받을 것 같고요. 3초대는 못 받을 것 같고. 보조금 산정액 전액 판매가로 지금 바뀌었죠. 공장 독과가 아니라 판매가 기준으로 6천 이하가 되면은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충전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전에 18분 충전에 80%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다가 4분 충전으로 100km 그러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커피 한 잔 먹고 면 100km. 그렇죠. 저도 그렇고 하차리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전기차를 고려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딱 하나죠. 충전. 내가 너무 급해 죽겠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 근데 충전을 하러 가서 30분을 기다렸다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0이 되는 건데 4분 충전에 100km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그전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주행 가는 거리 500km면 우리 국내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충분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충전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100km 가다가 4분 충전하고 또 100km 가다가 4분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휴게소를 항상 들르기 때문에. 우동을 4분 만에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담배를 피는 거지. 물론 충전 포트가 여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기차 충전소는 기존에 전기 안 들어간 곳은 없기 때문에 기계만 갖다 세우면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제 주유소에 이제 전기화가 되지 않을까. 담배 한 대 태우면 100km.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넥소 수소 충전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그렇죠. 근데 수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은 수소는 이제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격증 있으신 분만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셀프 충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전기는 상당히 조금 이제 편하죠. 반대로 내연기관 차량들은 주차 공간을 그만큼 잃게 되는 거예요. 뭐 약간 되겠죠? 과도기적으로 네. 시행착오는 겪겠지만은 일단은 뭐 요거 나 요즘 왜 이렇게 부럽지? 달고 싶죠? 네. 저게 없으면 굉장히 옛날 차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기아가 원하던 이미지 변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미지에도 나온 것처럼 얘는 평면에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기존 기아 로고도 이렇게 푹 파인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CV 같은 경우는 요 라인 대비 벨트 라인은 올라갔어요. 요 이미지를 보고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벨로스터 아니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벨로스터네, 포도 벨로스터, 벨로스터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요 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우리말로 치면 이제 뭐 어그로죠. 트롤링. 어그로를 끄는데 재미도 없고 뭐 정보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식으로 막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저는 이 우리나라 차를 가지고 해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해요. 어떤 면에서는. 저런 라인을 이제 기아에서 갖다 쓰면서 이 차도 달리는 차야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내 스파이샷이 이제 스웨덴에서 찍혔는데 카스쿱스 영문 채널을 자동 번역이 된 상태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옆에 아이오닉 5가 보입니다.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혹한기 테스트겠죠. 아무래도 다이얼식 기어. 또로 이거. 네, 그렇죠. 요거를 보고 벤츠와 같은 독립 스탠드형 클러스터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약간 디자인이 다를 뿐 저런 식의 레이아웃은 최근에는 벤츠만 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작
의자 S클래스에서는 이제 바꿨죠, 이렇게. 그렇죠. 라이트도 양산형이 거의 들어간 것 같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벨로스터라고 표현한 것처럼 CUV하고 해치백의 약간 중간 형태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니로는 SUV처럼 커졌죠, 저번 주에 방송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 포도 벨로스터라는 지칭하는 게 이해가 좀 돼요. 그만큼 기아 CV에서 추구하는 게 스포티한 느낌, 그러니까 3초 대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도 굉장히 의자가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오닉 5라든지 다른 그 전기차들 봤을 때 그 푹 꺼진 시트에 비해서 그쵸. 요건 조금 높네요. 의자가 좀 높은 느낌이에요. 요게 이제 아이오닉 5 스파이샷이었거든요. 앞좌석도 굉장히 낮고 뒷좌석은 더 낮아요. 말할 거 없이 낮고 벨트 라인 부분이 지금 앞좌석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게 머리라고 가정하면요, 목까지 왔잖아요. 팔을 이렇게 걸치는 게 힘들 정도로 보여요. 그렇죠. 완전히 꺼졌는데 지금 얘는 얼굴에 비해서 윈도우 라인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서 있지는 않겠죠. 의자를 이분이. 굉장히 올리고 왔는 타입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뒷자리 벨트 라인이 올라오면은 뒷자리는 많이 답답하죠. 쭉 올라가고 루프 라인이 뚝 떨어지니까 시야가 이쪽은 많이 좁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안에서는 넓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유리창으로 보이는 개방감은 떨어지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더더욱 벨로스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도 뒷자리는 좁은 건 둘째치고 일단은 유리창이 굉장히 좁았었죠. 운전석이 너무 뚝 떨어지면은 약간 편하긴 하지만 시야에는 불편하죠. 특히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그렇죠. 송풍구는 카니발이라든지 요즘 현대기아에서 많이 쓰는 얇아진 송풍구. 요거는 이제 플로팅 타입보다는 거의 이제 독립 스탠드얼론 타입에 연결이 되면서 라운드가 요렇게 쳐졌죠. 아, 보기 편하라고. 저거는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GMP를 쓰는 제네시스 JW가 현재 GV60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GV70보다도 작은 세그먼트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도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투스포크.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다. 그렇죠.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핸들을 돌린 상태죠. 그렇죠.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6시 방향에 스포크가 안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앰비언트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런 것 같네요. 예. 근데 앰비언트가 신기하게 절취선 앰비언트예요. 저기 봐봐. 절취선. 일단은 뭐 일단- 방울뱅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요게 아이오닉이나 JW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요 아이오닉 루프라인은. 같아 보이는데. 가운데 이렇게 줄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요거 포니사워에서 많이 그렇죠. 봤던 우리가 전광판 같다는 그거고, 옆 라인이 확실하게 많이 낮아지고 뒷라인 루프라인이 떨어지면서 패스트백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많이 뚝 떨어졌죠. 뒷자리는 약간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대로 만약에 라인이 설정이 돼 있으면 해치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서브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죠. 서브 근처에도 못 가고 CUV. 테일램프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요번 신형 스팅어가 저렇게 뒷 라인이 이어졌어요.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내부 모습을 보실 때 요 부분이 저는 센터 트레이 암레스트 여기가 너무 독특했었는데, 요 밑에 부분이 좀 붕 떠 있는 것 같은 전 느낌이 나거든요. 요 센터 터널이 없잖아요. 있을 그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저걸 저만큼 올려놓고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EGMP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풀플래시고 너무 평평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네. 보시면은 센터 터널이 이렇게 없잖아요. 아까 CV에서 보셨던 요거거든요. 지금 얘는 지금 그 무빙이 되잖아요. 약간 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요 느낌. 여기 보시는 요 그럴 느낌. 것 같아요. 감추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지금은 편의 사항이 된 거죠. 이게 편의 없으면 사양.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예. 막상 보니까 재밌네요. 다시 보니까. 보신 김에 뭐 EGMP 어차피 EGMP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800V 충전이잖아요. 기존의 충전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 400V가 거의 대부분이 깔려 있는데 모터를 써서 800V로 승합을 해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V도 쓸 수 있고 400V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원스톱으로. 요 하이 차저는 지금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120개 정도를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20개 시내 거점에 연내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기 올림픽대로 타고 가시다 보면 강동 쪽에 하이 차저라고 스테이션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요? 구경 가야겠네. 구경 가려고 했는데 우리 전기차가 없네. 크루징한테 빌릴 거는 이제 테슬라인데. 그쵸. 테슬라 혹시 안 맞나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아,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요거는 별로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게 했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400V에도 800V로 충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저는 여기 참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800V가 들어올 때는 바로 이렇게 충전을 시키고 400V가 들어올 때는 모터를 통해서 승합을 시켜서 충전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았었어요. 기발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더 기발한 게 이제 V2L이죠. 단방향.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로만 들어왔었는데 이제
양방향. 저는 저게 가장 땡깁니다. 저거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옵션이 되지 않을까. 보조 배터리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미 옵션으로 넣을 거야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캠핑장에서 이렇게 220을 뽑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차 대 차로도 충전이 그렇죠. 가능합니다. 저게 상용화가 되면 헥터홍이 캠핑 가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겠죠. 야, 나 전기가 다 됐어. 그럼 열심히 가야지. 최소한 이게 V12이 지원되는 차가 2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